SCRP는 그야말로 이것의 약자죠. Screw and Cement Retained Prosthesis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시멘트 타입의 보철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다른 나라에 가서 강의를 할 때 SCRP를 얘기하면 아 이거 우리도 다 하고 있는 거 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왜 하는지. 그분들 생각은 간단하게, 선생님들 생각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생각은 이거 나중에 구멍 뚫어놔야지 나중에 풀 수 있지, 이것이거든요. 예. 근데 구멍을 뚫어놓는다고 다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싱글은 되죠. 싱글은 가능합니다. 근데 멀티플에서 구멍만 뚫어놓는데 묶어놨을 때 풀리느냐 아니면 다시 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SCRP를 하는 이유는 스크루 타입이 패시브 핏을 못 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멘 타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멘 타입은 구멍이 없으니까 원할 때 못 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것이 SCRP죠.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세 개를 심고 SCRP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만드냐면 스톡 어버트먼트를 연결해서 이렇게 밀링을 합니다. 모양을 잡고 그 위에다가 풀악섭을 한 다음에 PFM을 만들 거니까 풀악섭을 하고 나서 컷백을 하죠. 포세린 두께만큼 컷백을 해서 코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포세린을 올려서 크라운을 만들죠. 그리고 각각의 어버트먼트를 꽂은 다음에 이걸 맞춰봅니다. 구강 내에서 컨택 맞추고 시팅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해서 다 맞추고 교합도 다 맞추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시멘트 중에서 가장 강한 시멘트를 가지고 붙입니다. 레진 시멘트를 가지고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를 풉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달라붙어 있는 뭐 잔여 시멘트들 제거하고 폴리싱 한 다음에 다시 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멍은 레진으로 다시 메꿉니다. 귀찮죠? 붙였다가 풀었다가 다시 조이고 레진으로 하고 귀찮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가장 편해요. 저기를 꺼즈볼이나 커튼 펠렛 같은 거로 메꾸는 이유는 시멘트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붙이기 직전에 막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시멘트를 쓰시든 뭐 선생님들 선택이세요. 대신에 강한 영구 시멘트를 쓰시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 멀티링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뭐 릴라엑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유니셈이나 뭐 여러 가지 레진 계열의 시멘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서 붙입니다. 그 다음 시멘트가 경화되기를 기다렸다가 빼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바브드로치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똘똘똘 집어넣으면 속에 있는 커튼 꺼즈볼이 탁 걸려서 통째로 빠져나오죠. 꺼즈볼을 사용하는 이유는 펠렛보다 좀 더 캐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펠렛 쓰셔도 돼요. 한 가지는 지금은 조금 일찍 뺐지만 사실은 옆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약간 경화가 막 시작되면 꾸덕꾸덕해지잖아요. 그때 빼면 더 깨끗하게 빠집니다. 한 번에. 저렇게 경화가 되기 전에 흐름성이 남아있는데 빼면 지저분해집니다. 아니면 너무 늦으면 파내야 되고요. 그래서 저렇게 뺀 다음에 나머지는 시멘트를 폴리시하고 뭐 실리콘 포인트 같은 거 가지고 폴리시 한 다음에
다시 끼우는 거예요. 그 다음 레진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전집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지만 저희가 설측으로 심는다고 말씀드렸죠. 설측으로 심는 이유는 이 벽화 플레이트가 나가버릴까봐 그것도 있지만 스크류 타입으로 하려면 설측으로 심어야죠. 싱귤럼으로 액세서리 나와야 되니까 스크류 타입으로 하고 싶다면 더더욱 설측으로 심어야 됩니다. 스크류 타입으로 안 하고 시멘 타입으로 하셔도 설치기 안전하긴 하지만 그 얘기는 전치부 얘기는 그런데 이제 SCRP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 있기 때문에 스크류 타입을 심을 것처럼 스크류 타입을 하실 것처럼 심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포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심을 때 시멘 타입은 조금 삐뚤어져도 꺾어서 하실 수 있지만 SCRP를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다면 스크류 타입을 하듯이 정확하게 심으셔야 돼요. 포사로 나오게. 그죠? 그렇지 않으면 시멘 타입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역시 시멘 타입도 되니까 고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CRP 어버트먼트라는 전용 어버트먼트를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SCRP 어버트먼트라는 걸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따가 익스터널, 인터널 비교해 드리겠지만 인터널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용 어버트먼트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헥스 아니면 난헥스를 쓰겠죠. 헥스 3개를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3개를 만든다. 아니면 난헥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걸 붙인 다음에 뺐다가 다시 끼우려면 난헥스를 쓰셔야 돼요. 헥스를 쓰면 빠지지 않을 때도 많고 설사 빠졌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기가 헥사가 있으면 육각형이 다 이렇게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난헥스는 근데 문제점은 돈다는 거예요. 삥삥삥삥. 그러니까 기공사분이 여기서 이렇게 마진을 트리밍 해가지고 만들었죠. 이제 크라운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크라운을 만들기 전에 이런 리포지셔닝 지그라는 걸, 왜냐하면 이 360도 포지션을 모르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걸 치과에 전해줘야 치과에서 여기다 끼워가지고 환자 입안에서 맞춘 다음에 나사를 조이죠. 그래야지 요 모양, 요 포지션 그대로 이 구강 내에 위치시키지, 안 그러면 이거를 어느 위치인지 모르잖아요. 도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헥사는 안 도는데 문제는 나중에 붙이고 나서 뺐다 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헥사도 문제고, 헥사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 난헥사는 쓸 수는 있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강 내에 똑같은 지그를 가지고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헥사를 쓰시면 걸리죠. 뭐 선생님들 생각에 정확하게 평행하게 심으면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각도에서 약간 어긋나면 걸려서 안 빠집니다. 붙였는데 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빠지는 건 빠지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빠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SCRP는 뭐냐면 세마이 헥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미 헥사라는 게 이 부분이 릴리프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헥사는 쭉 내려오는데 여기가 약간 릴리프가 돼 있고 여기만 헥사가 있죠. 여기만. 그래서
이거는 익스터널의 경우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실수로라도 이렇게 이런 각도로 비껴 심을 수는 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각도를 틀어놓은 거예요. 이건 익스터널이긴 하지만 지금 뭐 한 20도, 25도, 30도 정도 되는 각도에서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게다가 헥사가 살아있고, 그래서 SCRP 어버트먼트는 회수성도 확보를 하고 난핵사처럼, 사실은 난핵사보다 더 회수성이 좋습니다. 난핵사가 허용하지 않는 각도도 SCRP는 허용이 됩니다. 빠졌다 들어갔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리포지셔닝이 되는 거예요. 헥사가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헥사와 난핵사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보철물이 있다. 5개짜리. 이렇게 뭐 연결해서 만들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어버트먼트를 다 여기다 끼워요. 지그처럼. 이걸 구강 내에 끼울 때 이거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다 다 끼워가지고 요로 통째로 환자 구강 내에 위치시킨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조이면 편하죠.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뺐다 꼈다 하려면 붙이고 나서 이제 원피스로 만든 다음에 뺐다 꼈다 하려면 사실은 SCRP 전용 어버트먼트를 썼던 거예요. 아니면 난핵사를 썼어야 됐겠죠. 헥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난핵사는 말씀드린 대로 리포지셔닝이 안 된다. 지그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거를 다 연결하는 지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포지션을 모르니까 어느 정도 돌려서 잠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상당히 애매해지죠. 아까처럼 뭐 한두 개짜리는 옆에 인접치에 걸치는 어떤 지그를 만들어 수야 있겠지만 이렇게 풀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그 만들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포지셔닝이 중요해지는 이유죠. 뭐 둘 다 되면 좋잖아요. 회수성도 갖고 리포지셔닝도 되고. 다시 한번 SCRP도 근데 단점이 있긴 한데 붙였다가 뺐다가 다시 조이고 레진 맞고 이게 귀찮다는 거예요. 첫날은. 그런데 나중을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죠. 홀이 여전히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기 싫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CRP를 하려면 나중에 편하시려면 심을 때 잘 액세서리 포사로 나오게끔 스크류 타입처럼 심으시라는 거예요. 구경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3개를 심는데 사실은 뭐 3개 정도 심으려면 왁스업 해가지고 가이드에 의지해서 정확한 위치에 심는 게 좋죠. 근데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한다든지 조금 교만해졌을 때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대략의 위치를 잡아서 심었습니다. 근데 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6번이 약간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협측으로. 그래서 가이드 핀을 연결하고 대략 홀이 어느 방향으로 나올까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협측으로 빠져있죠. 지금 대합체에 비하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통 이 교두가 위에 포사를 만나잖아요. 그죠? 이 하악 협측 교두가 상악 대합치에 포사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일로 나와야 되는데 교두로 약간 교두 바깥쪽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약간 홀이 빠질 것 같아요. 사실 시멘 타입을 할 거라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꺾을 수 있습니다. 어버트먼트를 살짝 꺾어서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굳이 그날 바깥으로 심겼던 걸 빼가지고 안쪽으로 한 1.5mm 굳이 설축으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갭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이제 타이타늄 멤브레인 가지고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보강할 필요도 없는데 혹시나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심었죠. 이게 타이타늄 멤브레인 여기다 연결해 놓은 거고, 처음 위치, 수정된 위치. 근데 선생님들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심겼는데 평행하게 1.5mm, 2mm를 옆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상악이니까, 골이 약하니까 드릴링을 막 열심히 하면 옆을 좀 더 옆 측벽이 깎이죠. 하악골에서 드릴링이 끝났는데 옆쪽 벽을 막 민다고 해서 그렇게 깎이지 않아요. 잘 쉽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본이 과열될 수도 있고. 어쨌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얇은 힐링을 만들어서 연결할 때 특히 그 각화치은이 좀 부족한 경우에 수처를 해버리는 것보다 약간 일부러 2차 힐링을 유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각화치은이 모자라다. 그럼 이걸 벌리죠. 그 다음에 이 사이를 일부러 띄워 놓으면 여기가 각화치은으로 차죠. 그죠? 만약에 각화치은이 막 양쪽으로 합쳐서 한 2, 3mm 밖에 없다. 그럼 벌려서 일부러 2차 힐링을 유도합니다. 빨리 아물게 하지 않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얇은 힐링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이렇게 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차는 것은 바로 인접해 있는 조직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점막이 바로 여기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이렇게 타이트하게 꼬매놓으면 옛날 그 각화치은 존 있었던 만큼만 차니까 일부러 벌려서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두꺼운 거로 바꿔서 힐링을 시키고 최종 보철물을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처음 위치대로 했다면 뭐 이쯤 어딘가 나오겠죠. 액세서리. 예. 아까 임플란트는 요만큼만 갔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오차가 생기니까 교두 쪽으로 액세서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거는 SRP가 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SRP가 안 되죠. 그래서 억지로 했던 거죠. 어쨌든 선생님들이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SRP를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근데 이제 간혹 아까 제가 발로 심은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제가 의도했는데 생각대로 포사로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아니면 환자분이 저는 홀 보기 싫어요. 시멘 타입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가 좀 골치 아픈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강하게 붙였더니 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링구얼 슬롯이라는 걸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크라운에다가 이렇게 일자 홈을 만들어요. 일자 홈을 만든 다음에 사실은 이 일자 드라이버를 미리 하나 구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일자 드라이버에 맞는 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 기공소 하나 가지고 요 케이스는 시멘 타입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SRP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홈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그 기공소에서 제가 갖고 있는 똑같은 일자 드라이버 사이즈만한 슬롯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좀 강하게 붙일 수 있어요. 레진 시멘트 같은 것 말고 요즘 나오는 임플란트 전용 시멘트들이 있죠. 뭐 프리미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무튼 아주 약한 템포러리 시멘트도 아니고 영구 시멘트도 아닌 중간 정도의 접착력을 갖는 시멘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멘트들도 꽤 강해서 붙였다가 선생님들이 뭐 그 그리퍼 같은 걸 가지고 잡고 빼려고 할 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정도로 중간 정도로 붙이면서 이런 슬롯에다가 토크 드라이버로 넣고 딱딱 돌리면 크라운이 탁 빠져나옵니다. 웬만해서는 환자가 사용 중에 거의 빠지지 않으면서도 선생님들이
응급 상황에서 빼야 되겠다. 그러면 토크로 여기다 토크렌치로 토크를 주면 크라운이 따각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SCRP를 주로 쓰지만 SCRP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멘 타입을 꼭 해야만 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가끔 사용합니다. 인터널 SCRP를 약간 말씀드리면, 익스터널하고 인터널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일반 헥사 어버트먼트죠. 저희가 대부분 싱글 케이스에 사용하는 레귤러 헥사 어버트먼트예요. 그런데 SCRP 어버트먼트는 이렇게 생긴 거죠, 사실은. 이 헥사의 높이가 0.3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릴리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건 사실은 익스터널이에요. 익스터널. 근데 이게 인터널이잖아요. 근데 역시 여기가 걸려서 여러 개의 경우에 패스가 정확하게, 아무리 정확하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미세하게 틀리면 안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헥사는. 그래서 절대로 헥사는 쓰시면 안 되고 SCRP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헥사를 쓰실 수도 있지만 난헥사는 여전히 리포지셔닝이 안 되기 때문에 SCRP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둘 다 되니까. 차이점은 익스터널은 아까 이렇게 기울어졌는데도 빠지는 거 보여드렸죠. 사실은 한 35도, 40도까지 기울어져 있어도 빠집니다. 왜냐하면 헥사가 낮으니까. 근데 인터널은 헥사가 깊죠, 대부분. 저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널 헥사들은 2.5mm 이상이에요. 그래서 익스터널보다 방향에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허용하는 각도가 한 20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심으시려면, 그리고 여러 개를 SCRP로 묶어가지고 뺐다 꼈다 하시려면 20도 안으로 심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게 20도인지 22도인지 18도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으시죠. 이거 SCRP를 써도 될까? 빠질까? 안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템포러리 시멘트로 붙여보시면 돼요. 그죠? 처음부터 연구 시멘트로 붙였다가 안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템포러리 시멘트로 붙여서 빠지는지 확인하시고 빠지면 연구 시멘트로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SCRP 어버트먼트는 헥사가 0.3mm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강 내에 끼울 때 일반 헥사는 딱 들어가서 안 도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SCRP는 헥사가 아주 짧으니까 정확하게 들어가면 느껴지세요. 그런데 잇몸이 좀 두껍고 걸리고 그러면 그 어버트먼트가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억지로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돌려보면 뭐 선생님들이 이제 손이 작으신 분들은 잡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느껴지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엔 속아요. 이게 들어갔구나, 헥사가 들어갔구나 생각하고 조이죠. 그 다음에 크라운을 끼웠더니 높아요. 근데 이게 헥사가 미처 이렇게 조금 덜 들어간 걸 모르고 교합이 높네. 그리고 교합을 조정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포지셔닝을 주는 이 헥사 부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정확하게 느끼시고 하셔야 돼요. 이 어버트먼트를 손으로 잡고 스크루를 잠그는 게 불편하니까 이제 여기서 어버트먼트 포지셔너라는 거를 또 만들었어요. 요 앞부분이 요 어버트먼트 속에 딱 꽂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 어버트먼트를 끼운 다음에 헥사를 느끼는 거예요. 헥사를 느껴서 헥사 딱 들어갔으면 이 뒤에 손잡이 부분이 드라이버니까 요거는 여기 프릭션으로 꼭 들어가는 부분이고
요 뒷부분이 드라이버라서 요거를 누르면서 헥사가 들어갔으면 누르면서 잠글 수 있어요. 한 손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부가적으로 편의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거예요. 20도 이내에서는 SRP 어버트먼트가 이런 유격 때문에 빼고 끼는 것이 자유롭다. 네, 또 비슷한 케이스지만 역시 어버트먼트 포지션에 끼워가지고 이제 위치시키고 잠근 다음에, 뭐 이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거지만 어쨌든 잠근 다음에 맞춰보고, 크라운 다 맞춰보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이, 뭐 익스터널은 어차피 요즘 안 쓰시니까, 아까 익스터널을 할 때는 사실은 이걸 붙이기 전에 손으로만 잠궈도 돼요. 토크를 굳이 안 잠궈도 익스터널은 싱킹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잠그나 토크렌치로 잠그나 수직적인 높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인터널은 있죠. 손으로 잠근 것과 토크로 잠근 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반드시 붙이기 전에 최종 토크로 잠그셔야 돼요. 이거를 최종 토크로 잠그시고 그 다음에 붙이고 빼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최종 토크로 잠그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전치부에서도 브릿지 SRP 어버트먼트 써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오신 환자분인데, 여기 사실은 그 임플란트 크라운이 있었어요. 잇몸이 많이 부어가지고 이제 잇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뺀 후에 찍은 사진인데, 그날 이제 다 치료를 하고 이제 다 이제 RP하고 난 것처럼 이렇게 잇몸이 다 들쑤셔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힐링을 끼워가지고 힐링 시켰어요. 힐링 시킨 다음에 기존의 그 크라운이 시멘 타입이었거든요. 시멘 타입이었는데 캔디 가지고 뺐어요. 보철물을 빼야지 잇몸 치료 같은 걸 하니까 뺄 때 캔디 가지고 어렵게 뺐어요. 여러 번 해가지고. 뭐 운이 좋았던 거죠. 안 빠졌으면 또 뚫었어야 됐겠죠.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은 또 잇몸이 부을 수도 있고, 이왕 뺀 김에 제가 SRP로 바꿔놓자. 그래서 구멍을 뚫었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SRP는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 또 제거해야 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어요. 뭐 앞에 거 3개까지는 안 뚫고 2개 정도만 하고, 붙일 때 이거 2개 먼저 붙이고, 이거는 그냥 시멘 타입으로 2기로, 여기는 그냥 템포러리 시멘트 가지고 채우고 합착을 하는 거죠. 이 2개는 강하게 붙이고 이거는 그냥 약하게 얹어져 있으면 되니까, 이 2개 가지고 충분히 리텐션이 되는 거니까 강하게 붙여버렸으니까요.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하나 둘 하고 폰틱 있고 하나인데, 패스가 뭐 이렇게 패스가 이 2개가 패스가 괜찮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죠. 심다 보니까. 근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싱글로 뭐 이거 싱글로 하고 요거만 이렇게 연결하면 될 수도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가 패스가 안 맞죠. 그럴 경우에 이 뒤에 2개만 SRP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앞에 거는 시멘 타입으로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구멍을 여기는 2개만 뚫어놓고 여기는 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2개는 레진 시멘트로 붙여요.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약한 시멘트로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뺄 때 어떻게 빼냐면, 이거 2개 풀고
이거는 템 세팅해놓은 크라운 빼듯이 빼면 빠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걸 꼭 굳이 다 SRP를 할 필요도 없고 부분적으로 SRP를 적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2번은 이제 제가 7번을 심고 5번은 기존 어제 말씀드렸던 그 원스테이지 임플란트 기억하시죠? 솔리드 어버트먼트가 들어있는, 여기 스크루를 잠그고 하는 게 아니라 원피스 어버트먼트죠. 이건 통째로 잠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철을 할 때 여기 보시면 뭐 스크루가 없어요. 이 통째로 잠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만든 투피스 어버트먼트죠. 제가 만들고 있는. 그럴 때 여기는 그냥 시멘 타입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SRP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뒤에 거만 SRP를 하고 구멍을 뚫어서 붙이고 여기는 그냥 템세맨으로 역시 붙일 수 있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세멘 타입을 할 때요? 그거는 뭐 싱글은 당연히 헥사를 쓰시고 멀티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쓰면 그거는 초이스세요. 헥사를 쓰실 수도 있고 난헥사를 쓰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난헥사를 쓰시면 나중에 혹시 분리해야 되거나 그럴 때 이 포지셔닝은 모르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보철물을 이제 제거하고 한 적이 있는데 시멘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보철물을 다행히 빠지고 나서 어버트먼트를 풀었더니 어버트먼트 3개가 난헥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레지던트 때였는데 그걸 보철물을 빼가지고 치주과에 보냈어요. 치주치료 때문에. 그래서 치주치료 끝난 다음에 다시 끼려고 했더니 이 포지션을 모르는 거예요. 지그도 없고. 그래서 그 위치 찾느라고 한참 헤맨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 간단한 방법은 어버트먼트를 여기다가 크라운에 끼워요. 그 다음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크라운을 지그 삼아서 했으면 됐는데 그때는 제가 SRP 개념을 몰랐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고 나서 문제가 없고 또는 뭐 풀 생각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난헥사를 끼울 때 지그만 있으면 포지션을 알아서 끼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풀었다가 다시 끼울 때가 문제라는 거죠. 풀었다가. 네. 네. 그거 하나만 SRP를 하시면 사실은 시멘 타입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2개를 뭐 하실 수는 있는데요. 아까 저는 이제 2개를 SRP를 하고 하나만 시멘 타입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만 세게 붙이고 SRP만 레진으로 붙이고 나머지 2개는 템세멘 쓰신다는 건가요? 예,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3개를 하는데 양쪽 거를 SRP를 하고 가운데 걸 시멘 타입으로 해요. 그리고 시멘트를 정말 조금 발라요. 안 바를 때도 있고. 시멘트를 바르는 이유는 그쪽으로 틈새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냄새 날 수 있기 때문에 시멘트를 바르는 거지 유지력 때문에 바르는 게 아니고 유지력은 양 끝에서 나오죠. 양 끝을 풀면 가운데 거는 그냥 피어 어버트먼트로 빠져나올 뿐이지 위에서 받쳐줄 뿐이지 유지력이 도움이 되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뭐 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핵심은 뺄 수 있게 해놓자. 그겁니다. 뺄 수 있게 쉽게 뺄 수 있게 해놓자. 근데
그 다른 나라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다 하고 나면 그제서야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SRP가 아니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못 빼니까요. 아니면 다시 못 끼우니까. 그나마 좀 그쪽에서 스마트하신 선생님들이 자기는 그래서 난핵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냥 핵사를 쓰고요. 근데 난핵사는 그런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거 SRP가 양쪽 다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덴티움 유저들 중에서 덴티움 어버트먼트가 가끔 이렇게 어버트먼트의 넥이 부러지는 경우에 핵사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싱글 케이스에서 핵사를 쓰는 게 원칙인데 싱글 케이스에서 난핵사를 쓴다는 거예요. 왜 난핵사를 쓰냐 그랬더니 부러지지 말라고 쓴대요. 난핵사가 있어서 부러졌다는 거예요. 돌지 말라고 한 부분이 부러지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난핵사를 쓰면 도니까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해답인 것 같지 않아요. 부러지는 것에 대한 해답이. 그리고 끼울 때 지그가 있어야 되겠죠. 그 경우에는. 아니면 뭐 크라운 구멍을 뚫어 놓으면 크라운을 지그 삼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쪽 그룹이 시멘 타입을 쓰지 SRP를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버트먼트 끼울 때 지그로 사용해서 끼우고 크라운을 접착해야 되는 그런 부분.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 자유롭게 하시고 빨리 준비해서 실습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습은 원하시는 분들 뭐 꼭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